또 미래탐구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도 처음이고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도 처음이라 어떻게 이렇게 짧은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또한 이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많은 아이들을 만나보면서 어떤 힘듦을 겪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짧은 방학을 어떻게 하면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잡으면서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 대한 짧은 간략한 소개 담아놨고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어머님들께 이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 내신 대비 제대로 하고 있나요? 벌써 이제 1학기가 지나갔습니다. 벌써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의 시험을 치렀는데 어떻게 내신 대비가 제대로 되고 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저는 앞에 잠깐 담아놓기도 했지만 그로그 런칭 이후에 단 한 번의 시험 만에 수강생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곳에서 유입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저와 첫 수업 시간에 많은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했었고, 혼자 공부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학원을 바꾸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물어봄으로써 아이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각각 여러 이유들이 각기 다 다르게 있었는데 쓸데없는 걸 많이 해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 쓸데없는 걸 많이 해서라는 문구를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아이가 뭔가 해야 하는 게 있는데 뭔가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쓸데없는 게 뭐였어? 라고 물어봤는데 많은 아이들이 본문 암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내신은 그럼 본문 암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중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본문 변형이 거의 없고 내신 범위가 워낙 적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본문 암기는 내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본문 암기를 하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내신은 본문 암기로 해결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셨을 텐데요. 고등학교는 사실 본문 암기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목동권 지역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고등학교들에서 내신을 출제하고 있는 트렌드를 가져와 봤는데요. 본문 암기가 의미 없는 원문 변형이 있습니다. 요즘 AI 활용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내용을 그대로 하되 겉으로 보기에 완전 새로운 지문처럼 패러프레이징을 해줘,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본문을 암기하고 들어갔더라도 시험장에서 마주하는 지문은 완전 새로운 지문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 두 번째인데요. 얘는 빈칸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원문에서 빈칸의 첫 단어는 reflect로 시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정답이 아닌 오답의 선지의 첫 단어가 reflect로 시작을 합니다. 정답이 아닌 오답의 선지의 첫 단어가 reflect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를 출제하신 의도는 본문을 암기한 친구를 바로 걸러내겠다 이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그대로 암기한 친구 같은 경우는 맞아, 원문에서 이거는 reflect가 들어가는 부분이었어, 그래서 reflect 체크하고 넘어갔을 건데 사실상 답은 전부 다른 오답이 되었던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아예 내신을 출제를 하실 때 본문을 암기하는 것을 지향하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이 있는데 서술형 같은 경우도 뭐 주제문 혹은 중요한 어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암기해서 그냥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요즘 학교들은 절대 암기를 해서 쓸 수 있는 서술형을 내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요지나 요약을 영작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연구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구의 결론을 영작하라는 이거는 따끈따끈한 1학기 기말고사 시험인데요. 이렇게 암기로 대비할 수 없는 창작 요지 요약 서술형이 등장을 하면서 많은 학교들에서 지금 암기로 대비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학생이 쓸데없는 걸 많이 해서 쓸데없는 본문 암기를 많이 해서 좌절을 많이 겪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사실상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미 다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외워서 들어가도 절대 해결하지 못할 구조로 내신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단어 많이 암기하고 해석만 잘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언어다 보니까 단어 많이 알고 해석이 잘 되면 풀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거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항상 상담을 할 때 항상 똑같이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해석을 했는데도 답을 못 찾겠어요. 감으로 찍었는데 정확한 이유를 설명을 못 하겠어요. 왜 그게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점수 변동이 너무 큽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뒷부분을 다 찍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보고 이제 점심 배부리 든든히 먹고 나서 그다음에 듣기 평가 2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게 되는 게 영어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굉장히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과목이에요. 내가 만약에 국어랑 수학을 풀었는데 그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어.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 풀 때, 영어 문제 풀 때 그 부분이 생각이 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집중력도 많이 소진을 했고요. 배불러서 집중력도 떨어지는데 듣기 평가까지 진행을 해서 이미 좀 뇌는 많이 지쳐 있는 상태로 보게 되는 게 영어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항상 여러 이제 어머님들도 포함해서 많은 학원들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지금 단어가 너무 부족해. 단어 외워. 해석해. 해석 주어 동사 아직 못 찾고 있잖아. 해석 정확히 해. 그리고 만약에 그 지문을 들고 왔다면 그 지문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또다시 똑같이 질문을 하죠. 단어를 얼마나 어디까지 어떻게 더 외워야 되냐. 단어는 외우고 바로 까먹어서 재미가 없다. 해석을 해도 답을 못 찾겠다. 또 새로운 질문이 나오면 다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잖아요. 하면서 결국에는 영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전 영어 안 맞는 것 같아요. 영어에 대한 감이 없는 것 같아요. 언어적 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영포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거든요. 저는 단어가 아이들이 영어를 어려워하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단어 외우는 게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저는 항상 말을 하는 게 단어는 비니빙 부익부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양의 단어를 외우더라도 이제 지금 너 옆에 있는 영어 1등급을 맞는 친구는 금방 외우는 것 같은데 너는 지금 엄청 오래 걸려서 외우기 때문에 외우기가 싫어진다. 그리고 외우고 바로 까먹는다. 내 옆에 있는 영어 1등급 친구는 외우고 나서 그래도 한 달은 오래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외우는데도 오래 걸리고 빨리 잊어버리고. 근데 친구는 빨리 외우고 오래 기억하고. 이게 그 친구가 너와 똑같이 외우고 까먹고 하는 과정을 무수히 많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줘도 머리로는 이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단어를 선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내가 이제 조급해요. 영어를 중학교 때 조금 많이 어려워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등학교 와가지고 범위도 늘어나서 영어를 해야겠는데 조급한 마음에 그래도 영어 공부를 해야 돼서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는데 그 단어마저도 외우고 까먹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용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또 다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단어 외워 해석 정확히 해밖에 없으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 무한 루프, 이 무한 굴레 속에서 영어와 멀어지게 되고 영어의 흥미를 잃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의고사는 단어 외우고 해석을 잘하면 그렇다고 해서 풀 수가 있을까요? 보통 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지금 모의고사 2등급 기준으로 모를 만한 단어들을 이제 블랭크 처리해 놓은 건데요. 당연히 이 부분에 단어가 빈칸처럼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해도 이렇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읽게 되면은 많은 아이들은 한 줄 한 줄을 전부 다 강으로 읽게 됩니다. 모든 정보를 다 머릿속에서 처리하려고 해요. 그러면 정보가 과다하게 되겠죠. 그리고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단어도 어려워서 이렇게 다 블랭크 처리된 것처럼 보일 테고 길고 복잡한 구조의 문장 해결하는 것 또한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해석을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굉장히 영어를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한국어로 써 있는데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아이들이 해석을 받는데도 이해가 안 가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성적으로 법은 모든 이성적 존재가 기꺼이 선택할 정치적 원칙들의 구현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한국어로 읽어도 여러 번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죠. 근데 이것을 영어로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영어를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지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지문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해서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 1등급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하이라이트 친 부분만 눈에 볼드 처리된 것처럼 딱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메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이죠. 이 부분 메인 아이디어고 나머지는 서포팅 디테일스구나. 얘는 핵심 문장이고 나머지는 근거, 뒷받침하는 근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에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블랭크 처리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나는 그래도 이게 메인 센텐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 그럼 뒷부분에 근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문장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고 어려운 단어가 섞여 있어서 해석이 안 되더라도 나는 메인 센텐스를 잡았으니까 그것과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문장으로 유추를 하면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을 강으로 읽는 게 아니라 강약 조절을 하면서 시간 분배도 제대로 하면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읽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은 아이들은 이렇게 법은 사회를 지키는 핵심이다. 그래서 법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장한다. 이렇게 한두 문장으로 핵심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내신과 수능은 결국 같은 능력을 물어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포인트가 가장 설명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생각을 하면서 읽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글의 논리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핵심 문장과 근거 문장을 구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근거를 바탕으로 답을 찾고 있는지, 선택지를 정확한 근거로 소거해 나가면서 감이 아닌 논리로 정답을 고를 수 있는지, 그리고 읽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지, 주제를 말할 수 있고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내신과 수능에서 동시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암기고 모의고사는 따로 푸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전부 다 똑같은 핵심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신을 가르치고 있지만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때 각 지문을 설명을 해주고 주제를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수업 시간에 주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또 복습 테스트라는 것을 봅니다. 복습 테스트로 주제도 쓰라고 하고 숙제로 주제 문제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나서 최소한 5번, 6번 주제를 반복하고 나서 클린에게 등원을 해서 그래서 이 지문의 주제가 뭐라고 이렇게 한 줄로 말해봐 했을 때 한국말로 주제를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조차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핵심적으로 탄탄하게 기본기가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의 핵심 수업 목표 또한 이 세 가지의 능력을 함양하고 체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별 학습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수능 모의고사 지문 구성의 핵심, 그리고 모든 지문에 반복되는 전개 구조를 파악하고 읽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제 제목 심경 내용 일지 같은 경우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시간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면서 시간을 단축해야 킬러 유형에 분배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모의고사의 효율적인 시간 분배 팁 또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순서 삽입, 빈칸 요약 같은 많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킬러 유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풀이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등원을 하면 바로 기출지문 기반 수능 모의고사 필수 단어 암기 테스트 진행됩니다. 독해 특강이긴 하지만 단어는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 조금 폭발적으로 단어를 많이 암기를 하면서 체화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영어 피지컬 자체를 늘릴 수 있도록 단어 암기 또한 철저하게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 복습 내용 테스트를 봐야 아이들이 복습을 하기 때문에 복습 내용 테스트도 꼼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업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풀이를 넘어서 우리 아이들은 모의고사도 중요하지만 당장 2학기 내신도 또한 챙겨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출제 시에 만약에 이 지문에 내신에 출제됐을 때 출제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학습 포인트를 잡으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물론 학원에서 제공을 하겠지만 학원에서 한번 듣는 것과 내가 계속해서 문제를 풀면서 숙제를 하면서 이 부분을 체화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화할 수 있도록 실전은 포인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한테 시간 재서 문제 풀으러 가면 절대 시간 재서 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제한 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풀이를 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업 대상 같은 경우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들으면 좋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난도 킬러 유형에서 오답이 많은 학생, 그리고 모의고사 풀이 시 시간이 부족해서 문항별 효율적인 시간 분배 연습이 필요한 학생, 그리고 문제 풀이 시 감과 해석에만 의존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찾지 못해서 컨디션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매번 유동적이던 학생, 그리고 모의고사 및 내신 문제 유형별 출제 의도와 해결 전략을 좀 학습하고 싶다 하는 학생, 그리고 지문을 읽고도 핵심이 남지 않고 그냥 검정색은 글씨요 흰색은 배경이니 이런 식으로 글자만 읽고 있었던 학생, 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글자만 읽고 있었던 학생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제문을 한 줄로 말해보고 요약을 한 줄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에서 동시에 요구하는 핵심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는 근거와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핵심 문장과 근거를 구별하면서 읽어서 각 문장의 역할을 파악하고 그 역할을 토대로 내가 부족한 단어와 해석 능력을 조금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단어를 외워야 하는 이유와 방향을 안다라고 했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아이들이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단어 외우기 싫어서인데요. 그렇게 단어 외우기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그냥 무작정 단어 외워. 넌 지금 단어가 부족해. 해석해.
돼, 해석해야 돼. 이렇게만 말한다면 그 아이들은 영어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영어라는 지문은 논리 구조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가 논리적으로 파악을 해서 얘가 메인 아이디어고 얘가 서포팅 디테일이라는 걸 구별할 수 있어. 그래서 정답의 근거가 이거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너가 정답의 근거로 찾은 문장을 해석을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지. 너가 정답의 근거로 찾은 그 문장에서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정답을 못 고른다면 너무 억울하겠지. 이렇게 됐을 때 아이들은 오히려 역으로 아, 내가 그럼 이래서 단어를 외워야 했던 거구나. 이래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됐던 거구나를 오히려 체감하면서 역으로 단어의 필요성과 해석의 필요성을 역으로 느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단어와 해석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논리 구조로 전개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논리 퀴즈를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구나. 이런 것을 먼저 체화한 뒤에 역으로 조금 더 효용성을 높이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시간 배분 전략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내신과 수능을 연결하는 독해법으로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의 핵심 능력을 체화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읽은 내용을 주제와 한 줄 요약으로 계속해서 연습하는, 정리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상적 향상 후기랑 후강 후기 같은 경우는 많지만 제가 특별하게 가져온 것 같은 경우는 제가 학습 목표로 했던 부분을 아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듯한 후기가 등장을 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6월 모의고사를 86점을 맞았는데 사실 이때 6월 모의고사 너무 쉬웠어서 조금 86점이 아쉬운 점수였거든요. 근데 저와 이제 사회특강을 듣고 나서 구모를 91점을 받아서 1등급을 목표로 1등급을 받게 되었는데 또 이때 구모 같은 경우는 또 엄청 어려웠어서 실제 점수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대견했을 텐데 성적이 이렇게 향상까지 됐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특강에서 가장 도움을 받은 건 모의고사 풀이법의 기본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주셔서 지문을 읽는 순서랑 관점 등을 스스로 적용하는 능력이 많이 길러졌다. 그리고 킬러 유형, 빈칸 순서 배열 같은 여기서 항상 내가 무너졌었는데 선생님이 강조하시고 계속 반복시켜서 체화시켜서 알려주신 풀이법대로 풀었더니 시간 배분도 쉬웠고 지문별 소요 시간이 줄었던 걸 어제 체감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상담을 하면서 등급별 공부 방향이나 전략도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제가 지금 뭘 더 공부해야 되는지 지금 무슨 유형에 조금 더 힘을 써서 익혀야 되는지 파악하기 쉬워서 모고 준비에 수월했다라고 너무 감동적인 후기를 너무 똑똑이죠. 그래서 이때 특히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듣기 오류가 있어서 듣기 재생 시간도 조금 지체가 됐다고 합니다. 지연이 돼서 시간도 원래보다 부족했는데 그래도 멘탈을 유지하면서 잘 끝낼 수 있었다. 이러면서 뭔가 논리 구조를 체화해서 학습을 했을 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정답을 풀 수 있는지에 대해 후기가 너무 감동적인 후기여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또 어머님께서 이번 특강 듣고 집에 올 때마다 매번 이래서 학원에 다니는구나 하더라고요 하면서 너무 감동 있는 후기를 남겨주셔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그냥 많이 단어 외워라, 해석해라, 많이 해라 이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특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개강 일정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혹시 뭐 스케줄이 안 맞아서 특강을 듣지 못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내신과 수능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핵심 능력을 조금 오늘 집에 가서 아이와 한번 상담해 보시고 우리 아이가 영어 공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많이 대화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